국시 원장님께 외국의대 출신 국내 의사고시 응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전 세계 38개국 159개 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예비 시험에 합격하고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의대 출신 합격률을 봤더니 예비고사 55%, 국가시험 60%로 최종 합격률이 총 33% 정도 되더라고요. 국내 의대 합격률의 3분의 1 수준 정도 되고요. 최근 떠오르는 헝가리 의대 유학생들도 실제 합격률은 48%로 2명이 의시하면 1명만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의대 인증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 저희도 문제점이 차츰 증가하는 걸 알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법이 사실 정하는 좋은 의과 대학에서 졸업해서 당사국의 면허를 취득한 그런 사람들이 국시를 보는 거를 제한할 그건 근거가 당연히 없나요? 네, 그런 건 예. 없고 그렇지만 이제 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이제 관련 부처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국내 의과대학은 4에서 6년마다 인증 심의를 하기 때문에 네네. 서남대 의대가 부실의대로 폐교까지 됐잖아요. 네네. 외국 의대 경우에는 최초에 한 번 인증 받으면 이후에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서 부실의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실의대, 부실교육 우회로로 외국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면허를 따는 일들이 없도록 국가의 네. 역할이 필요한데요. 특히 외국의대 출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좀 더 철저한 국가 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시원이 그래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도 했었잖아요. 네네. 외국 대학 인정은 최초 인정 후 6년까지 유효하고 네네. 이후에 종합심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인정 유효 기간을 종료한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정심사 전문기구도 설립을 해야 되고 네. 이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필요하니까 저희 의원실과 같이 협업해서 네. 원장님께서 외국의대 인증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추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한의학진흥 원장님께도 질의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나요? 네. 예. 의료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한의학 진흥 그리고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현장이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 의료 일원화 찬성하시나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히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의견은 특별히 지금 없으신 상황인가요? 네, 현재는 뭐 없습니다. 예, 의학 한의학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이죠. 태생적으로도 통합하지 않으면 이 갈등은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 손실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사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한참이기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한의계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특히 의대와 한의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도 원장님은 경희대 한의대 출신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의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뭐 그 부분도 사실 뭐 한의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제 기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자리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전에도 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진을 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한의대 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수를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분들이 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요. 이런 한의학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저는 적극적으로 내셔야 한의학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통합의 노력이 아마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건강의 노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분쟁 중재 원장님께도 질의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 100% 보상
중재원도 노력을 해서 법안이 통과됐죠.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보상 한도가 너무 적다라는 현장의 지적이 있거든요. 신생아 무과실 분만 사고 2천만 원, 그리고 산부인과의 그 산모 분만 사고인 경우에 3천만 원 보상 한도가 너무 적어서 각각 5천만 원, 1억으로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과실 의료 사고가 분만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필수 의료 붕괴 이 사회적 이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요. 특히나 젊은 의사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중환자를 진료하면서 결국에는 징벌적인 형사적 처벌 때문에 중환자나 아니면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악화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을 해야지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원의 이런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걸 분만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확대를 하면서 의료 소송으로 환자와 의사의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이 부분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필수 의료 분야 진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 등 부처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무과실 의료 사고의 확대 범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한 이 중환자보다가 문제 생겼을 때 국가 책임 보험이 작동해야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 보험이 작동하면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중재원이 이런 것을 위해서 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을 예, 지적하신 대로 필수 의료 분야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연구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